네, 파트 무작정 따라하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거를 처음에 접해 볼 때 너무나 수학적으로 들어간다던가 내가 이 로직, 뭐 회기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회기식을 뜯어보니까 실제 제곱근 문제를 푼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깊숙하게 수학적으로만 들어가다 보면은 아마 지치실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은 제가 예전에 삼성에서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델들을 한번 경합을 시켜보고 그 모델들을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도가 높은 게 나오겠죠. 그럼 그 정확도가 높은 걸로 고객한테 전달해주면 돼요. 대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여러 개의 모델들을 쓰는데 각각의 모델들이 어떤 특성이 가지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만 캐치를 하면 된다고 네, 일단 그런 이제 포인트로 가져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뭐 디시전 트리는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진행할 디시전 트리에 대해서 한번 쭉 이해도 하고 얘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도 쭉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디시전 트리는 그냥 딱 봐도 정말 과거에 지금 잘 모르겠지만 과거에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라고 보면 돼요. 아, 내가 실제 물건을 파는데 뭐 30% 할인하고 실제로 어린이날이었을 때 100개가 팔렸다. 근데 내가 미래에 30% 할인하고 어린이날이면은 몇 개가 팔릴까? 과거에 100개가 팔렸으니까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100개라고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동일하게 30% 할인하고 어린이날 시점에 2년 전에는 50개가 팔렸다? 그러면 그 비슷한 특성 때 50개가 한번 팔리고 100번이 한번 팔렸으니까 그 중간 값인 75개로 예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냥 과거의 카피 앤 페이스트인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이제 디시전 트리는 약간 오버피팅이라고 해서 과거 데이터를 그대로 미래에 반영을 한다. 이런 어떤 특성들이 있고 내가 이 모델들을 전부 다 해석을 해가지고 고객한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예측을 한 이유가 실제로 과거에 이런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내가 예측값이 떨어진다? 그럼 어떤 이유일까? 다른 또 특징이 있지 않을까? 그럼 그 특징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외에 이제 뭐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 어떤 수학 공식으로 해서 어떤 기울기를 그리고 y절편값이라고 해서 어떤 이제 기준점을 딱 잡아요. 근데 실제로 내가 어떤 기울기와 이런 y절편에 따라서 예측을 하다 보니까 뭐 2000개가 팔리고 있는데 갑자기 뭐 할인을 뚝 안 했다고 해서 2000개 팔리던 게 막 20개로 팔리는 걸 뚝 떨어뜨리는 걸 못해요. 왜냐면 얘가 지금 타오던 기울기 값이 있었는데 이걸 갑자기 2000개에서 20개로 확 떨어뜨리는 거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약간 그런 부분들이 리니어 리그레션은 실제로 막 이렇게 뭔가 프락츄에이션, 뭔가 변동성이 큰 데에서는 생각보다 어떤 기존 기울기 값을 유지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못 맞출 수도 있다. 이런 포인트들이 각각의 모델별로 각각 갖고 있는 것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포인트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고객한테 내가 실제로 모델 한 5개를 경합을 시켰더니만 뭐 디시전 트리가 가장 정확도가 높았습니다. 근데 이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거의 특성은 약간 변동성이 크더라도 과거의 어떤 특성을 실제로 정확하게 반영을 해서 미래를 예측하다 보니까 막 2000개가 팔렸지만 갑자기 뭐 프로모션을 갑자기 안 했다. 그러면 갑자기 한 20개로 팔리는 게 과거에도 동일한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확 떨어뜨릴 수도 있는 그런 모델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사이트에는 디시전 트리가 가장 적합합니다. 이런 식으로만 딱 치고 나가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그 모델을 그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 모델에 대해서는 이 모델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델을 하나의 프로세스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1, 2, 3, 4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나는 내 모델을 만드는 방법은 아예 프로세스화 시켜서 그냥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 일단 나는 데이터를 전처리할 거다. 나는 당연히 데이터를 정제를 해야겠죠. 이게 뭐 데이터가 뭐 실제 기계한테 학습을 시키려면은 기계한테 어떤 재료들을 잘 던져줘야 돼요. 내가 어떤 분석 모델, 내가 생각한 통계적인 모델들을 쓰는다는 것보다는 내가 잘 기계를 트레이닝 시키기 위해서 기계한테 재료를 잘 정리해서 줘야 된다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그 정리 단계에
들어가는 게 이 데이터 전처리입니다. 그 다음에는 크게 보면 모델을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모델에다가 잘 정리된 데이터를 인풋으로 넣어주면 실제 이 모델은 학습 결과라는 거를 내뱉게 돼요. 그러면 이 학습 결과에다가 내가 예측하고 싶은 데이터들을 집어넣으면은 이제 예측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다만 내가 미래에는 그 예측 값을 던질 수는 있겠죠. 내가 과연 한 2주 후에 30% 할인했을 때 과연 몇 개가 팔릴까? 근데 이 모델에 대해서 내가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미래에 내가 지금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리 이미 그 이론 부분에서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내가 이렇게 쭉 데이터가 있고 이게 과거 시점이고 과거 그 다음에 이게 그 미래 시점이다. 미래다. 그러면은 내가 미래에 대해서는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과거만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내 모델을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죠. 과거를 어떻게 하느냐? 한 8대2나 또 7대3 정도로 나눠가지고 한 80% 정도의 과거 데이터로 열심히 학습을 시킨 다음에 실제 나머지 20%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런 이제 데이터를 나누는 작업, 이런 것들을 데이터 전처리에서 해주고, 실제 여기에서 결국은 20%로 한번 예측해봐. 근데 이미 나는 답을 알고 있어. 결국은 이 데이터 정리 시점에서 예측값하고 실제 값을 비교를 해본 다음에 이 테스트 구간에 대해서 그런데 정확도가 한 80% 정도 나왔어.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고객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 내가 과거 시점 데이터로 한번 훈련시켜보고 내가 한 20% 정도는 정답지를 부여하지 않고 내가 한번 이 모델한테 예측을 해보라고 하니까 이 20%에 대해서 한 예측 정확도가 80% 정도 나옵니다. 그럼 아마 미래에도 이 정도 나올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고객을 설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 정도의 정확도가 뭐 그거 이상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거보다 조금 더 낮게 나올 수는 있지만 비슷하게 나온다는 컨셉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타입, 통합, 특성, 숫자, 컬럼 뭘 하느냐. 이제 앞으로 이제 하는 단계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모든 그 머신러닝 프로세스에서는 동일하게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뭐 나중에 딥러닝이 나와도 그것도 프로세스로 전략을 짜시면 되는 거고. 처음에는 데이터 타입을 통합을 하는 거죠. 왜냐면 기계한테 뭔가 내가 학습을 하라고 재료를 던져주려면 데이터가 파이썬에서는 숫자 형태로 돼 있어야 돼요. 내가 홀리데이가 뭐 2020년도 1월 1주차에 홀리데이가 있었어. yes라고 체크하고 no라고 체크하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럼 이런 데이터를 던져주려면은 yes, no, yn이라고 하는 거를 파이썬은 알아듣질 못해요. 얘를 y는 1, n은 0 이런 식으로 숫자 형태로 만들어줘야지만 얘가 이 백단에서 어떤 연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 보이는 특성값 숫자 컬럼으로 변경을 한다는 부분이고, 데이터 타입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코드를 개발했어요. 코드를 개발했는데 처음에는 실제로 데이터 타입이 뭐 문자 숫자 문자 그 다음에 숫자 이렇게 있었어요. 컬럼이. 근데 실제로 갑자기 다른 데이터베이스랑 연동을 하니까 전부 다 문자로 들어와요. 그러면은 갑자기 이 타입이 바뀌면서 내부 코드들이 갑자기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 이 앞단에서 데이터 테이블 정의서라고 해서 내가 데이터를 정의할 때 컬럼을 3개를 쓸 거다. 근데 첫 번째 컬럼은 문자, 두 번째 컬럼은 숫자, 세 번째 컬럼은 숫자다. 뭐 아이템, 연주차 정보, 판매량 정보 이렇게 해서 그 3개의 다 컬럼이 있다. 그러면은 처음 코드상에서 무조건 문자 숫자로 고정을 시켜버리면은 내 코드는 다른 외부 영향에 아예 그 외부 뭐 데이터베이스가 바뀐다 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단계에서 그럼 우린 뭐 하느냐? 특성을 선정을 할 거예요. 내가 기계한테 문제지를 그냥 그러니까 재료를 던져준다고 보는데, 어차피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판매량을 예측을 하고 싶다. 근데 판매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있겠죠. 뭐 할인, 그 다음에 홀리데이, 휴일 정보, 그다음 뭐 평점 정보 이런 것들이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정말 판매량에 영향을 끼치는 재료들이에요. 얘는 정답지, 라벨이라고 하고, 얘네들은 피처가 되는 거죠. 문제지가 되는 거죠. 휴일이 있고 30%면 실제 몇 개가 팔렸다.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기계가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내가 데이터가 막 여러 개, 한 30개 컬럼이 있다. 그걸 다 던지는 게 아니라 실제 판매량에 영향을 주는 애들만 어떻게 보면은 던져줘야 돼요. 그냥 예를 들면 수학을 내가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수학 문제지나 뭐 바둑을 잘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것들을 재료로 던져줘야 되는데 약간 뭐 내가 실제로 뭐 버스 몇 번을 탔느냐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떤 정보들을 내가 수집을 했다고 해서 걔를 그냥 막 던져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특성 선정은 재료를 던지더라도 정말 의미 있는 재료만 잘 던져보자. 기계한테 학습을 시키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분리에서는 뭐가 되느냐?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과거 실적 데이터들이 있겠죠. 뭐 판매 실적들이 뭐 2년치, 3년치가 있으면은 얘네들을 8대 2나 7대 3 정도로 80%, 20%이 정도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80%에도 문제지, 그 다음에 정답지. 문제지는 제가 이야기했던 뭐 홀리데이 정보나 프로모션 정보, 정답지는 판매량 정보. 이거를 분리를 시켜서 놔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한테 문제지 따로, 정답지 따로 보내줘야 되고,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도 문제지 따로, 정답지 따로 이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기본 컨셉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모델을 적용을 하는 거죠. 모델 적용하는 거, 그냥 내가 이미 파이썬에서 만들어진 모델을 그냥 그대로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현재 디시전 트리는 앞으로 이 세부적으로 하나씩 파볼 거니까 지금 현재는 그냥 쭉 따라가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지 또 도출됐는지는 전부 다 해석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학습 결과가 어떤 변수 값으로 딱 떨어져요. 그럼 거기에다가 내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그 테스트 데이터의 피처들, 문제지만 딱 던지면은 이 20% 구간에 대해서 얘가 알아서 예측값을 쭉 생성을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정리 시간에는 내가 이미 이 20%에 대해서 예측값을 만들어냈긴 했지만 정답지도 알고 있죠. 왜냐면 얘네들은 다 과거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답지와 실제 예측한 값을 비교해서 정리를 해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프로세스를 한번 무작정 한번 따라 해보는 거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일단 먼저 주피터 랩을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제가 이미 주피터 랩이 켜져 있었는데 얘를 한번 끄고, 주피터 랩 끄는 방법은 실제 커맨드 창 띄우시고 여기서 주피터 랩, 주피터 랩 있죠? 주피터 랩 연동 딱 키면은 알아서 뭐 크롬 브라우저가 됐든 어떤 연동되는 사이트에서 창이 뜨게 됩니다. 제가 일단 머신러닝 띄고 무작정 따라하기라고 만들었는데 따로 또 만드셔도 돼요. 여기다가 제가 플러스 해가지고 파이썬 머신러닝 만든 다음에 여기다 리네임 해서 리네임 노트북 해서 머신러닝 무작정 따라하기 이렇게 해서 하나 파일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할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럼 여기다가 내가 뭘 하느냐, 이제 그냥 정말 따라하면 돼요. 대신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이제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알면은 쉽다고 했잖아요. 주피터 랩은 노트북 정리하듯이 마크다운을 쓸 수 있습니다. 샵 3번 하고 1 타입 통합 특성 숫자 컬럼 추가 이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성 선정 데이터 분리. 여기서 ESC 키 누르고 M을 누르면은 여기 지금 코드라고 되어 있죠. 이 코드가 마크다운으로 바뀌고 여기서 Shift 엔터 치면은 실행시키고 Shift 밑으로 내려간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델 적용이었을 거예요. 모델 적용.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측. 다섯 번째는 데이터 정리. 네 번째는 예측.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데이터 정리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쓰고서 그냥 빈칸 채우기만 해주시면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머신러닝에서 내가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